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36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 돌아왔습니다. 녹음하는 게 제 삶의 일상이라 뭐 이제는 제 생활이 됐죠. 네, 236회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뭐 실제로 한 300회가 이미 넘었는데 그냥 이제는 단독 방송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꿨구나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의 먹거리나 어떤 삶의 환경, 삶의 패턴 뭐 이런 것들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36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또 커피 한 잔을 마셔 보면서 또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커피는 예전에 한번 리뷰했었던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플러스 크림이라고 하는 메뉴의 캔커피랑 투썸 에이리스트 카페라떼라고 해서 이제 냉장으로 나오는 이제 RTD 컵 음료입니다. 이제 언제 먹었는지조차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먹었나 안 먹었나 맨날 오락가락해요. 자, 일단 투썸 플레이스 커피부터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장 보관이라고 써 있고요.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서울 F&B에서 제조를 했고, 제조는 제품명은 투썸 에이리스트 카페라떼, 고소한 우유와 부드러운 단맛의 카페 느낌 그대로의 라떼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판매하는 투썸 플레이스 주식회사 유통을 한다고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정제수가 들어가 있고 원유 국산 세균수 기준 1급 A 35% 30% 이상이면은 그래도 가공 커피치고는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커피 추출액은 이제 베트남산과 브라질산 50% 50%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콜드브루 커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과 브라질 섞여 있다. 탈지 분유, 유크림, 인스턴트 커피 추가로 베트남에 또 들어가 있는 그냥 전형적인 로부스타가 많이 섞여 있는 커피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마셔볼게요. 자, 일단 좀 흔들어 가지고 어떤 느낌인가, 어떤 느낌일지. 자, 제가 이거 먹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스페니쉬랑 몇 개 섞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얘 한번 먹어볼게요. 흔든 거 뜯어가지고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 유크림 특유의 느끼느끼한 맛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올라갈 때쯤 되면은 이제 커스텀 커피를 다녀온 후기도 한번 소개했던 방송이 이제 나갈 텐데, 이제 그걸 듣고 이걸 들으시겠죠, 여러분들이. 딱 그 느낌의 유크림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네요. 약간 단맛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단맛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맛을 냈다라는 어떤 설탕이 있네요. 설탕 써 있네요. 근데 설탕의 단맛이 많이 세질 않아서 단지 안 단지 약간 애매한 그런 느낌인데, 이 유크림 특유의 느끼한 맛이 너무 좀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 컵커피인데 차라리 그 동원에서 나오는 그 커피가 더 낫지 않나 싶은 정도이거든요. 워낙 동원에서 이번에 나온 커피가 그 유아인 씨가 광고했었었는데 요새는 이제 광고를 안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이 제품은 생각보다는 제 입맛에 좀 안 맞아요. 우유를 좀 넣어볼게요. 차라리 우유를 좀 더 넣는 게 낫네요. 이 확실히 유크림과 그 탈지 분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 뒷맛에 느끼느끼한 그 맛이 있어요. 특히 약간 입안이 마치 그 마가린 코팅한 것처럼, 버터나 마가린유 코팅되는 것처럼 약간 이 바다에 그 코팅되는 느낌 플러스 느끼한 맛에 약간 그 쌉싸름한 그 뒤끝의 불편함,
이게 유크림류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커스텀 커피에 있는 라떼에서도 이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특유의 이 느끼함이 이제 상당히 거슬리는 거죠. 왜냐면 이게 원유만 넣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첫 맛은 되게 가벼워요. 이게 확실히 이게 물탄 그 약간 카페오레처럼 묵직한 라떼라는 느낌보다 이제 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이 자체가 커피 자체가 이제 원액에 우유만 많이 섞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분도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약간 닝닝한 커피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은 안 들고 오히려 지금 이 캔으로 되어 있는 스타벅스 더블샷 에스프레소 크림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정제수 우유, 얘는 이제 우유가 16%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우유가 적은 거죠. 설탕, 혼합분유, 유크림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뒤지게 다네. 얘는 엄청 단 상태에서 그 탄향과 쌉싸름한 느낌이 좀 셉니다. 사실 뭐 맛을 놓고 비교하자면 뭐 둘 다 거의 뭐 도토리 키작인데 굳이 좀 더 단 스타벅스께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건 약간 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둘 다 내 입맛에 안 맞아. 스타벅스는 달고 대신에 이 쓴맛이 좀 세고요. 투썸 플레이스 에이리스트 카페라떼는 이제 쓴맛은 많이 세진 않은데 특유의 그 불편한 느낌 한 맛이 좀 강합니다. 그게 좀 불편한데 참 이거 애매하네요. 자, 이 두 개를 솔직한 얘기로 둘 다 제 취향이 아닙니다. 내 취향이 아니야. 역시 이런 걸 먹다 보면 차라리 진짜 믹스 커피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커피 믹스 잘 만든 것 같아. 어지간한 이런 가공 커피보다는 확실히 믹스에다가 우유나 물 타 먹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런 가공 커피들, 특히 RTD 커피류들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최근에 맛있게 먹었던 게 뭐였지?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것 중에 뭐가 있나? 뭘 올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이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RTD 커피들을 막 엄청나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차라리 노브랜드 라떼가 좀 더 낫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약간 드네요. 메일에서 나온 거. 진짜로 커피 제품이 너무 많은데 뭐 카페도 많고 프랜차이즈도 많고 개인 카페도 많고 뭐 인스턴트 커피도 많고 가공 커피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개 중에 먹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 커피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많은 거죠. 예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도 별로 안 먹고 특히 가공 커피도 거의 입도 안 댔어요. 사실 이런 방송을 하기 전에는 뭐 그럼 벌써 한 7, 8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프랜차이즈 다니지도 않고 사실 뭐 이런 가공 커피도 별로 안 사 먹죠. 돈 주고 안 사 먹는데 이제 물론 카페 가면 맨날 먹는 게 커피니까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지만 이제 방송한답시고 이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제 입맛도 상당히 이제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 거죠. 다양한 맛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 요즘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지. 사실 일반적으로 커피를 하는 바리스타들이 이렇게 저처럼 많이 안 사 먹어요. 왜냐면 카페 가면 맨날 맛있는 커피가 널려 있는데 굳이 이런 뭐 RTD 커피를 사 먹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커피 얘기를 가끔 이제 하면 생소해합니다. 뭐 인스턴트 커피 얘기하면은 뭐 대부분 안 먹어보죠. 심지어는 카누조차도 안 먹어본 친구들이 꽤 많아요. 카누 얘기하면 카누 뭐 그냥 뭐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데 실제로 먹어보다 보면 나름 괜찮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왜?
자기 매장에 있는 직접 볶아서 신선하고 좋은 커피로 내린 커피가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이런 걸 왜 먹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기만의 생각에 갇힐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커피가 내가 느끼는 것처럼 만족도도 높고 맛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만의 생각이지, 보편적으로 커피를 즐기는 수많은 소비자들은 커피에 대해서 조회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싸고 입맛 맞으면 그냥 다 먹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 일을 오래 했었던 저 역시도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여러 연령대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커피에 대해서 이 정도로 관심이 없나? 막 이 정도가 생각 들 만큼 정말 관심이 없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관심이 없어. 아니, 뭐 이제 어줍지 않게 뭐 가르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익히 먹는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커피 제품들, 뭐 심지어 카노조차도 안 먹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맥심 모카 정도 뭐 이렇게 믹스 커피 먹거나 아니면 뭐 이제 밖에 있는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 정도 먹는 정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커피를 정말 다양하게 자주 섭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물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아닌데요, 나는 자주 먹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학원에서 만나는 정말 여러 연령대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클래스에? 진짜 커피에 대해서 그래도 다양하게 먹어본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도 대부분 다 생소해합니다. 그리고 다들 어려워하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도, 그러니까 일단 문화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할 때 제가 많이 하는 레파토리가 뭐냐면, 여러분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싶어서 오셨죠? 그럼 네. 그러면서 이제 혹시 바리스타 자격증 따실 분? 그럼 뭐 한 10명 중에 한 8, 9은 다 들어요, 보통. 아니면 이제 100%다 손을 드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바리스타라고 하는 뜻은 뭐고 어느 나라 커피 문화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바리스타라고 하는 게 이탈리아어고, 이게 이탈리아 커피 문화라는 거에 대해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부지기수고, 아마 커피를 하는 애들 중에도 대부분 모를 거야. 아, 진짜로. 이게 이탈리아식 커피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이게 미국 커피 문화인 줄 알아요. 에스프레소 보면 이제 미국 커피로 아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왜? 스타벅스에서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파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문화적 이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커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당히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럼 너는 얼마나 아냐? 아, 나도 잘 몰라요, 사실. 나도 아는 거 없어. 내가 뭐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냥 오리지널 한국 사람인데, 어줍지 않게 뭐 외국 생활 좀 외국물 먹었다고 뭐 깊이 있는 그 이해를 한다고 그런 개소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이, 나는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야, 내가 좋은 커피를 가지고 정말 끝장나게 맛있게 팔면 되게 잘 팔릴 거야, 뭐 이런 착각들 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니까? 커피의 맛에 대한 기준조차도 없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마다 이제 다양한 원두들을 이제 시음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핸드드립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스페셜티라고 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별로 이거에 대해서 그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좀 공부하면서 좀 알기 시작하면, 아, 그 커피가 맛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는 되는데, 처음에 막 스페셜티랍시고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들이밀면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커피가 이상해요? 뭐 다 진짜 이럽니다. 지금도 그래요. 학원에 가면.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달라요.
그만큼 이제 커피에 진짜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전문 지식도 갖고 이제 커피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나름 기준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르고 오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첫 시간에 먹어본 이 RTD 커피류들이 물론 제 입맛에는 분명히 안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맛없다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성격이 좀 직설적이라 내 입맛에 이상해요. 뭐 별로예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주관적인 견해인 거지.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취향까지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자격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해서 야 나 엄청 맛있다 막 이렇게 혼자 막 오버해서 막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그걸 먹어본 다른 사람이 전 별론데요 그 맛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비빔국수 집이 이제 망양 비빔국수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가끔씩 이제 먹으러 가요. 물론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자주 가진 않는데 제가 사는 동네 이 망양 비빔국수 집이 다 망해 없어져가지고 이거 먹으려면 좀 차 끌고 좀 멀리 가야 돼요. 다른 동네로, 그러니까 다른 블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 망양 비빔국수 얼마인가? 한번 검색 좀 해볼까요? 망양 비빔국수. 아이씨, 이거 오타네. 비빔국수. 요즘에 기본이 8,000원? 꽃배기 9,000원. 그래도, 하기야 뭐, 마양 비빔국수 제가 먹었던 게 한 6,000원, 5,000원 때부터 6,000원 정도 사이에서 먹었으니까, 예전에 이거 본점까지 갔었죠? 그 어디야? 그, 궁평리였나? 마양 비빔국수 본점이 어딨지? 마양, 여기 본점까지 한 서너 번 갔던 것 같아. 군부대 앞에 있거든요. 궁평리 맞나? 맞네. 궁평리 맞아요. 여기를 직접 찾아간 게 한 세 번 정도 찾아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기 그 영화 광철 그 영화 정우성 씨랑 그 누구냐 그 음주운전으로 요새 안 나오시는 그분. 네, 그 영화 강철비에 이제 나와요. 여기 이 배경이 이거 보고서 간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비빔국수 맛집으로 예전에도 좀 꽤 소문이 나서 멀리서 갔었죠. 근데 이제 본점을 가서 먹었었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가족, 직계 가족들이 서울 쪽에다 매장을 조금씩 내면서 이제 그 매장을 좀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체인 사업을 하면서 지점들이 늘어났죠. 그래도 저는 이 본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음식이라는 게 이 체인화 되면은 항상 그 직영이라고 그래도 본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본점은 비빔국수가 7,000원으로 나오는데 진짜가? 이거 아직 가격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죠? 이 본점을 검색하니까 여기에는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인가요? 블로그에 사진을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본점이 더 싼가요? 어디서? 진짜네? 본점이 더 싸네? 본점 7,000원이야. 곱빼기 8,000원. 이게 사실이라면, 좀 서운한데? 지금 이게 글 올라오신 게 2023년 3월 11일자 블로그에 보니까 본점이 7,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만약에 가격을 안 올리고 7,000원이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또 뭔 소리 하다 또 이게 나왔지? 제가 이 망양 비빔국수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 바리스타 후배들한테 이제 좀 약간 오바해가지고, 야, 나 망양 비빔국수 먹었는데 정말 맛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였는데, 먹고 와서는 자기 입맛엔 안 맞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어떤 음식을 먹었든, 커피도 그렇고요. 내 입맛에 맛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실제로 카페를 해서 장사할 때도 이제 내가 어떤 레시피를 잡고 어떤 스타일로 음식을 해서 이렇게 팔면은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팔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대중의 기호를 쉽게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게 이제 내 취향과 대중의 기호가 잘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보편적으로는 이게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자, 이 커피 두 가지가 뭐 맛이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뭐 이 커피 맛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처럼 그냥 제가 먹기에는 이 두 제품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다는 취지로 그냥 한번 언급을 해본 거고요. 나 같으면 이걸 다시 한번 사 먹진 않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잘 안 사 먹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뭐 맨날 같이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 방송에 리뷰도 해보고 비교해 보려고 이따 음식도 이제 생각나면 한번 또 먹어보고 그러는 건데 어찌됐든 이 두 제품이 조금 제 취향과는 조금 잘 맞지 않았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서 커피 기사거리들이 뭐 있는지 뭐 개소리를 조금 하고서 네, 오늘의 본격적인 방송을 들어갈까 하는데 사실 본격적인 방송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주제가 없어.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는 이제 그 방송 자체가 이제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하는 컨셉인 것 같아. 아 이제 좀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쵸? 갑자기 여기 뭐 내가 뭐 갑자기 여기서 뭐 커피 인문학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거 막 고리타분하잖아. 여러분들한테 막 또 그런 얘기하면은 아마 내가 뭐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뭐 커피 인문학 관련해서 뭐 커피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에티오피아를 아시나요? 뭐 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좀 따분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뭐 기사도 사실 거의 매번 비슷한 반복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카페 옆에 또 카페 포화된 커피 시장 79.6%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아, 근데 이런 걸 또 여론조사를 했어? 근데 응답자의 79.6%가 매장 수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했는데 어,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지금 카페가 많다고 느끼는 게 거의 한 100% 아닐까요? 도대체 누구야? 보니까 15%는 적당하다. 5.4%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 리서치 코리아에서 5월 5일부터 9일까지 대한민국 성인 남녀 5,338명. 아, 좀 표본이 좀 적네요. 그래도 한 10,000명에서 10만 명 정도 해야지. 5,000명은 조금 그렇다. 일단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3%라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이렇게 믿음이 가진 않네요. 해마다 매장 수가 증가하는 만큼 2, 3년 전과 비교해 커피 전문점 이용 빈도에 변화가 생겼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용 빈도가 많이 늘었다가 33%, 이용 빈도가 비슷하다가 48.8%, 이용 빈도가 줄었다가 14.2%, 잘 모르겠다가 4.1%라고 합니다. 일단 이용 빈도가 늘었다는 층이 33%라는 건 이미 반 이상이 카페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용 빈도가 비슷한 게 48.8%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이용률이 비교적 늘고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실제로 지금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이 길 가다가 많이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런 2,000원대 초반 비싸봐야 2,000원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그래도 이 저렴한 가격대 가성비 커피인 경우가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커피 전문점의 이용이 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고 그에 비례해서 이제 카페도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어떤 시사적 내용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반론을 제기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아마 다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나. 카페가 정말 많아지고 있다. 제가 이제 그 교육을 하는 이제 학원의 이제 상권이 역세권이잖아요. 보통 학원들이 역 주변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역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가 막 중간쯤에 생뚱맞게 있는 학원들은 잘 없어요. 보편적으로는. 특히 이런 직업 전문 학교들은 대부분 역 주변 가까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출강을 나가는 학원들 역시 다 이제 역 주변에 가까이 있고, 이제 그 역 주변이 대부분 이제 많이 상권이 활발하게 커 있는 곳이라, 제가 이제 드나드는 동네만 해도 이제 프랜차이즈만 해도 기본 한 6개 정도? 제 눈에 띄고 있는 게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식당 하나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맨날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길 쪽에 이제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뜯어낸 거죠. 식당이 하던 데서 이제 뜯어내서 또 뭐가 들어오나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오늘 걸어가면서 봤더니 디저트 3구 커밍 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카페죠. 그러니까 보통 뭐 공사하고 있으면 카페 아니면 편의점 뭐 이런 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동네에도 뭐 빠졌다 싶으면 편의점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카페가 항상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원래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웬만한 프랜차이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백다방, 벤티, 메가, 컴퍼스, 뭐 커피베이, 또 뭐야, 하여튼 뭐 그런 브랜드, 벤티,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 다 이제 이디야, 뭐 이런 애들 다 들어와 있어요 현재 제 동네, 제가 사는 동네. 예전에는 이제 뭐 한 이디야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 카페 프랜차이즈가 이제 눈에 많이 띄는 거죠. 또 다음 기사가 뭐가 있나 볼게요. 뭐 또 비슷한 맥락의 기사인 것 같아요. 카페 옆에 카페 너무 많다. 사장님들도 남는 게 없어요. 라는 내용이고 매장 10만 개, 정확하게는 한 13만 5천 개, 대략 15만 개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사에 이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오차가 워낙 심하니까 이제 축소할 수도 있고 이제 과대하게 표장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본 여러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들을 보면은 보통 13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다루는 업종이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아. 뭐 그 정확한 건 아닌데 보통 편의점이 5만 개 정도 추산, 그리고 이제 카페 업종을 보통 전국을 13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를 추산하는 걸 보면은 실제로 동네를 보더라도 카페가 뭐 계속 생기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상권에만 해도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일단 뭐 하나씩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가는 이런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디야만 3개, 컴포즈도 3개, 메가도 3개가 있거든요. 반경 1km 내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가까이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은 동종 브랜드인데도 이렇게 붙어서 가까이 있어요. 보통은 웬만한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근데 이제 이런 커피 체인점들은 보통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워낙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같은 커피 업종의 이제 과대 경쟁,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 인상 대비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인데, 이럴 수밖에 없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커피를 먹는 사람이 인구는 딱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뭐 폭발적으로 는다든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든가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보통 내수 시장만 의존을 했을 때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매장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머리 싸매고 뭐 볼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어느 정도 상권을 분석하게 되면 이 동네 유동인구라든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그 중에서 커피를 먹는 사람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안다면 그걸 나누기 카페 개수로만 해봐도 대충 얼마 정도 나올지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카페 사장 41%가 2030, 20대, 30대라는 내용이고, 부동산 중개업소 70%가 5060. 이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이런 통신 판매,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또 커피 업계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데이터는 제가 최근에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핵심 내용은 이제 20대에서 30대가 이제 기업을 취업하기보다는 이게 자영업자 시장에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아마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정신과가 이제 이 4년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상위 5개 업종이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오늘까지, 현재까지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이제 통신 판매, 인터넷 쇼핑몰 얘기하는 거고요. 펜션, 게스트하우스, 커피, 음료, 카페 얘기하는 거고, 직업훈련 학원,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것처럼 이제 국비 지원해주는 곳, 피부관리소, 이런 게 지금 늘었다라는 이제 지금 데이터입니다. 그냥 뭐 한번 참고해보기 위해서 얘기를 해본 거고요. 감소율이 상위 5개 업종은 이제 간이주점, 호프, 구내식당, 예식장, PC방. 뭐 아무래도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한번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또 여름이면 항상 나오는 기사입니다. 요게 이제 매년 요 시즌 되면 나오는데, 이 기후변화 방치하면 커피 마시기 어려워진다. 세기말엔 기후변화 탓에 경작지가 감소한다. 기후변화가 커피 마시기 힘들어진다는 내용의 이제 기사들입니다. 뭐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브라질 최대 생산지가 이제 브라질하고 베트남이거든요. 근데 여기 연이은 가뭄에 수확량이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맨날 똑같은 내용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년.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이 뭐냐? 커피를 뒤지게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이제 소비량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에서만 해도 이제 일본, 한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제 커피를 먹지 않는 나라들조차, 물론 러시아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나라들이 커피의 소비량이 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후적 변화 영향도 있죠. 왜냐면 이제 오히려 이 커피 벨트가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커피 생산량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기후적 변화가 실제로 이 어떻게 보면 경작지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통계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가장 큰 문제점은 먹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커피의 가격 인상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불가피한 요소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내용이 이제 매년 나올 거고, 가격을 올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분이 되는데, 사실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론 많이 올랐어요. 저도 이제 장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도 안 보면서 뭐 물가가 올랐다 이런 개소리 하면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장을 봐요. 마트를 가서 이제 수시로 마트든 웬만한 데 가고 물건을 사거든요. 그럼 최근에도 이제 재래시장도 다니면서 이제 보면은 뭐 감자 몇 개 안 들어있는데 보통 6,000원, 8,000원 합니다. 양파도 뭐 양파 몇 개 안 담아 있는 게 뭐 5, 6,000원씩 하고요. 보통 옛날 같으면 뭐 한 3,000원이면 사던 게 이제 벌써 5,000원, 6,000원씩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뭘 사면은 비싸. 예를 들어 순대만 해도 웬만한 데 가면 이제 5,000원이에요. 순대가 4,000원에서 5,000원. 보통 순대가 이제 3,000원이었거든요. 3,000원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한 4,000원 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순대 어디 가나 이렇게 좀 웬만한 재래시장 같은 데 가도 5,000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분식을 먹어도 이제는 기본 10,000원이 넘는다는 얘기야. 생각해봐. 떡볶이 싸봐야 아무리 싸도 2,000원이거든요, 보통. 뭐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집이 저기 역곡 뭐 할머니 떡볶이인가 거기가 2,000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근데 보통 떡볶이 뭐 쌀떡이든 밀떡이든 기본 3,000원에서 4,000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튀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순대 5,000원 이러면은 이제는 분식 한 번 먹는데도 기본 10,000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보통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통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소비자한테 떠넘길 거 아닙니까? 왜? 지네들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요새 외식을 진짜 많이 안 해요. 예전 같았으면 뻔질나게 맨날 사갖고 댕기면서, 외식, 뭐, 집에만 들어올 때 뭐 바리바리 사갖고 들어오거든요. 제가 버거킹도 안 가요, 요새. 버거킹도 안 갑니다. 버거킹 허접해졌는데도 싸다 싶으면 맨날 버거킹 와퍼 사들고 들어왔는데, 지금 와퍼 최근에도 먹었는데 주니어 와퍼 지금 2,500원인가 이번 주에 세일하고 있거든요. 2,500원 주고 주니어 와퍼 사면요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진짜 이거 무슨
허접한 햄버거 사는 것 같아갖고 요새 안 먹어요, 주니어 와퍼도. 그러니까 와퍼도 사면은 보통 한 와퍼가 세일하면 4,500원? 뭐 이 정도 하거든요? 맞죠? 한 4,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 와퍼 세일하면. 근데 와퍼 4,500원 사면 안에 양상추도 별로 없고 그냥 건더기가 없어요. 그냥 햄버거 패티에 그냥 소스만 발라져 있으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아, 이걸 내가 굳이 4, 5천 원씩 주고 먹는 게 이제 속상한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안 사 먹어. 차라리 집에 와서 스파게티도 해 먹고 진짜 차라리 돈이 좀 비슷하게 들어도 양도 푸짐하고 좀 먹는 것처럼 먹고 싶으니까 이제 밖에서 잘 안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잘 사 먹겠지. 근데 나같이 이제 돈 없는 애들은 이제 그만큼 이제 대체제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커피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커피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1,500원, 2,000원에 먹는 거가 이제 그래도 이제 그나마 땡큐라고 감사하게 먹었는데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도 이제 2,000원에서 2,500원 뭐 3,000원이 됐다. 예를 들어서 뭐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전기, 가스 요금 오른다고 하니까 또 이러면서 또 겸사겸사 하반기쯤 또 뭐 가격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올렸으면 솔직히 제가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프랜차이즈 저가 프랜차이즈 많이 다니면서 먹는 게 1,500원, 2,000원이니까 먹는 거지. 그것도 3,000원, 4,000원씩 되면 분명히 잘 안 먹을 거란 말이죠. 왜? 그 먹어보나 마나 뭐 그 맛이 그 맛일 텐데 뭐 이러면서 안 먹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뭐 제가 안 먹는다고 뭐 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나 같은 사람도 안 먹으면 그만큼 일반적인 사람도 안 먹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계속 오른다 보면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커피 가격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기업들이란 말이죠. 왜? 기업들은 자본력이라도 있어서 뭐 싸게 사가지고 뭐 프로모션이라도 해서 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일반 개인 카페들은 그런 게 어렵잖아요. 물가는 오른 만큼 다 올렸는데 내가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내 손해를 다 감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들은 그런 게 또 가능하거든요. 물론 한시적이긴 해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제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분명히 커피 가격도 나날이 오를 것 같아요. 지금도 커피 가격이 그나마 이제 뭐 이디야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이제 3,000원에서 4,000원 초반 아닙니까? 스타벅스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4,500원이에요. 물론 그 돈 주고 안 먹고 싶은데 안 사 먹지만 솔직히 웬만한 프랜차이즈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려도 뭐 이제 엔젤리너스도 그렇고 뭐 할리스 같은 데 가도 기본 4,000원에서 5,000원 아닙니까? 5,000원 정도 줘야 되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앉아서 뭐 장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과 장소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야 5,000원이 아까운 건 아니지만 커피 자체로 5,000원을 주고 먹는다고 그러면 솔직히 이제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대세다. 이런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힘든 시간이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고 물론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이제 물가가 이제 끊임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당분간 떨어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기업들이 계속 이런 것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계속 전가하려는 분위기가 이제 계속 갈 것 같고, 뭐 이미 그런 분위기도 왔었고, 뭐 어찌 됐든, 뭐 이제 커피 가격마저도 비싸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커피를 통해 힐링하던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대체제를 찾을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해집니다. 그냥 하나의 또 이제 심심풀이 기사로 컴퍼스 커피 2005점 오픈 기념 럭키박스 이벤트, 와 1등 당첨됐어? 컴퍼스 커피가 럭키박스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당첨자들에게 경품 증정을 완료했다. 우와, 경품이 테슬라야? 우와, 테슬라 모델 3 이게 얼마지? 검색해볼까? 예전에 이디야에서도 예전에 한 1000호점인가? 2000호점 그 할 때 레인가 뭐 이런 경차 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통이 크네요. 요즘 회사들은 테슬라 모델 3 이게 얼마냐? 테슬라 모델 3. 우와, 뒤지게 비싸. 그 중형 모델 3가 2022년형 7천만 원에서 9,417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거의 이게 한 7, 8천 된다는 거 아니야? 이야, 씨, 컴퍼스가 돈이 이렇게 많았구나. 돈 많이 벌었나벼.
뭐 이번에 1등이 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여기 나오는 거 보면 대구 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컴포스 커피 대구 킨스로드점에서 탄생했다. 당첨자 장 씨는 평소 자주 즐겨 먹는 컴포스 커피에 이런 행운이 당첨되어 너무 기쁘다며 이 부가세 제세 공과금도 상당히 만만치 않겠는데? 근데 1등으로 이렇게 큰 사은품을 걸 수 있을 정도면은 얼마나 컴포스가 또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가 돈이 있어야 이런 것도 사지. 회사가 돈이 없는데 이런 거 하겠어? 만약에 가난한 회사여봐. 솔직한 얘기로 뭐, 이거 뭐, 솔직한 얘기로 이게 뭐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가 말이 5, 6천이지 쉽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근데 2등이 애플 맥북 프로. 좀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좀 크네요. 뭐 아무튼 컴포즈가 이런 행사를 했다는데 프랜차이즈 본사 걱정할 이유가 없겠네요. 뭐 아무튼 좀 씁쓸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니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자 다음 기사가 뭐가 있을까? 그 전에 이 댓글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댓글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 또 기사거리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탈출모님이 기사를 댓글 하나 달았습니다. 이제 234회에 대한 댓글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댓글 우리 탈출모님의 이 카페 운영이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댓글인 것 같습니다. 흐흐, 진짜 구구절절 동감했어요. 매출에 1위 1비하고 피가 마르는 경험이요. 진짜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월급쟁이 하는 게 안 낫나 하셔요. 용기도 없고 누구 가르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는 이씨 아저씨 말씀대로 일단 지금은 가고 있으니 끝날 때 끝나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요. 댓글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남겨서 괜찮은가 싶기도 했는데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어요. 주말엔 쿠폰으로 요즘 핫하다는 스타벅스 스벅의 망고용과 레모네이드를 마셔보았어요. 저에겐 보라색 비타오백 맛이었어요. 스벅 죄송합니다. 제값 주고 마시는데 불평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열심히 마셨습니다. 히히. 후기나 이런저런 이야기 남기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 조금 조심스럽지만 오늘도 방송 잘 들었다는 피드백 하고 갑니다. 좋은 한 주 보내셔요. 감사합니다. 탈출문님. 뭐 개인적인 견해 뭐 달아주는 게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제 방송이 뭐 전국구 방송도 아니고 약간 듣는 분들만 듣는 약간 매니악한 방송이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 카페?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처럼 우리들만의 리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달아주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전국구 방송이고 정말 청취자가 뭐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되면 모르겠는데 저희 방송이 조회수가 보통 이제 천 회에서 한 만 회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견해 달아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한 적 없고 오히려 좋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망고 용과 레모네이드가 나왔나요? 일단 망고와 용과 레몬까지는 개인적으로 즐겨 먹습니다. 용과도 이제 제가 자주 먹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잘못 사면 안에 내용물들이 좀 많이 상한 걸 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과가 이제 생각만큼 대중적이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 경동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싸게 많이 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싸게 팔 때 잘못 사오면 안에 내용물들이 좀 맛이 가는 경우가 좀 많아갖고 괜히 사놓고 많이 버릴 때가 좀 있어. 근데 망고, 용과와 레몬을 세 개 다 섞는 게 사실 조금 어울리지는 않는데 이런 게 새로 나왔군요. 뭐 팔출무님은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하는 얘기가 더 많이 공감이 되셨지 않나 싶어요. 사실 카페를 운영하는 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진짜로. 진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당사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 이제 세월호의 아픔을 이해하려면 진짜
자기 그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이 아니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와 진짜 피부로 와닿게 그 절망적이고 정말 죽고 싶은 그 아픔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실 이 세월호 문제 같은 거를 마주대할 때 이 정서적 갭 차이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닌데 가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요즘엔 그런 대로 못 했는데 이제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제 앞에서 이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세월호 얘기하다 보면. 그럼 이제 솔직히 내 입장에서 좀 공감은 안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이러면서, 뭐 이제 그분들의 아픔이, 어,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조금은 지금 하는 행위가 지나치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자식을 허무하게 잃은 부모가 그만둘 때가 있겠습니까? 그게 생각만 나면은 정말 찢어지게 가슴이 아프고 절망스러울 텐데 뭐 그런 것처럼 이 카페를 해서 그 어렵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백날 얘기해줘도 잘 모르세요. 제가 오늘도 이제 한 클래스가 종강이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바리스타 2급 과정만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학원 측이 뭐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종합반을 많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창업반들이죠. 이상하게 저한테 이제 창업 클래스를 안 맡기시더라고요. 뭐 내가 좀 불편한가? 아니 최근에도 이제 뭐 창업 클래스를 맡아달라고 처음에 제의가 왔다가 말도 없이 다른 강사한테 슉 넘기더라고요. 뭐 이제 얘기하기로는 뭐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냥 뭔가 나에 대한 불편함이 있나 보지? 뭐 알게 뭐야. 알게 뭐야. 나 어차피 뭐 눈치 안 보고 사는 아저씨인데 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학원 눈치 보고 뭐 그러진 않는데 그냥 좀 껄쩍지근한 거죠. 네, 솔직한 얘기로 그냥 뭐 이만저만해서 뭐 강사님한테 이 클래스가 못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러면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생뚱맞게 다른 후배 제가 잘 아는 후배 강사한테 탁 넘겨버리니까 물론 후배가 뭐 하니까 뭐 기분이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전후 사정 정도는 얘기를 해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하는 거야. 어찌 됐든 이제 요즘에 이제 바리스타 이제 2급 과정이랑 라떼아트 과정만 이제 요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은 또 계속 주시더라고요. 나 쉬지 말라고 또 수업은 또 계속 챙겨줘. 아 참 또 이것도 어려워. 아무튼 이제 이 바리스타 2급 과정이 좀 짧아요. 이제 보통은 한 40시간 미만짜리 수업인데 이게 학원들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학원은 이제 뭐 45시간, 44시간 뭐 이러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학원은 이제 40시간 미만짜리 클래스라 보통 이거를 이제 한 2, 3주 과정 내로 이제 마치는데 요즘에는 이제 특강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 2주 과정으로 이제 보통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주 동안에 뭐 한 기껏해 한 8번, 뭐 9번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불특정 다수의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물론 제가 하는 레퍼토리가 거의 맨날 비슷하죠. 맨날 하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비슷한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학생들이. 내가 아무리 뭐 열변을 토하고 막 진짜 막 정말 애절하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려도 이분들한테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거든요. 뭐 카페를 하든 안 하든 뭐 할 생각도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할 생각이 있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세요. 근데 꼭 나중에 가게 차려놓고서 문제 생기면 꼭 그때 막 찾아와서 뭐 전화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보편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별로 저도 일일이 이제 친하지도 않으니까 이분들하고 전화가 오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불편할 때도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생뚱맞게 전화가 오거든요. 진짜로. 뭐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와갖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로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로 공감 능력이 있는 아저씨는 아닌데 어찌됐든 이제 들어줘야 되잖아요. 한때는 이제 수강생이었으니까. 그러면 뒤늦게나마 뭐 여러 가지 또 뭐 힘들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이미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학원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가슴 아프죠?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에게 좀 좋은 선생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이제 좀 팁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그 누가 사무엘 잭슨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치 카터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원 제목 이름이 코치 카터예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영화가 이제 뜨문뜨문 이 케이블 방송에서 종종 합니다. 근데 자주 하진 않는데 상당히 이제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엘 잭슨이라는 배우를 좋아하기도 하고, 뭐냐 닉 퓨리로 이제 어벤져스에서 이제 카리스마 있는 닉 퓨리 역할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 배우가 나왔던 영화들이 워낙에 뭐 다수의 영화를 출연하다 보니까 뭐 인기 배우죠. 코치 카터라는 영화가 이제 2005년도 작품으로 나오네요. 지금도 이제 하네요. 요새도 더 무비라는 채널에서 이게 계속 이 방영을 해주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가 스승의 날 주간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저도 이제 약간 이런 코치 카터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나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모범적인 선생님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한때는. 그러니까 좋은 선생, 좋은 강사는 뭘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해봤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커피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술적인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보다 어떤 동기부여와 명확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영업의 경쟁 사회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생존할 수 있는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거를 정말 고민했던 기억이 진짜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 아마 제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이 영화 내용을 뭐 아시나? 많이 아시겠죠? 워낙 유명한 영화인데 물론 안 보는 분들도 있겠지. 이 70년대 리치먼드 고교 이제 농구팀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타급 이제 플레이어였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는 이제 모교에 와갖고 이제 코치를 맡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량 아들, 문제 아들, 이제 가난한 동네 이 문제 아들에게 이제 과거의 영광도 되찾아 주면서 어떻게 보면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살아가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목표와 명분을 만들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이제 리드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영화를 좀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뭐 그 영화 있죠. 드라마. 드래곤 사쿠라처럼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뭐 훌륭하고 멋지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지금도 이 영화를 좀 요새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커피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이나 목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이 제가 이제 하는 바리스타 이 교육의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신념이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생각이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커피를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많이 힘들죠. 왜냐면 중요하다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열변을 토하는데 저 양반들은 관심이 없어. 듣지도 않아요.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뭐 개소리로 흘려드리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또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이 또 있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데
과연 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끝내고 나서 자기들의 다시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자영업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과연 그 시장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죠. 아무튼 그래요. 이왕 영화 얘기 나온 김에 뭐 좀 영화 얘기도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 옆에 이 티즐 제로 음료가 있습니다. 뭐 홍보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그냥 요즘에 이 제로 음료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주로 노브랜드를 이용하거든요. 뭐 노브랜드를 이용하고 싶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는 동네에 마트가 다 없어졌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노브랜드 특별히 뭐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특정 브랜드나 특정 뭐 이런 걸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이 가까우니까 노브랜드를 자주 가요. 원래 제가 있는 동네가 이 개인 마트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세계로 마트, 뭐 그런 그 약간 체인점 같이 생긴 마트들. 그러니까 보면 이게 그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본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주인장이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이제 동네 마트들이 있었는데 한 세 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사라지더니 지금은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 마트가. 진짜. 저희 동네에 마트가 없어. 대신에 뭐가 있느냐? 노브랜드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리고 편의점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은 사실 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모션을 하는 어떤 특정 상품을 제외하면은 좀 비싸잖아요. 네? 가끔 싸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특정 제품들이.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걸 사려고 하면 비싸잖아. 예를 들어 뭐 우유를 산다. 뭐 요구르트를 산다. 그러면 이제 우유 제품들이 편의점은 거의 정가로 파니까 뭐 3,000원대 가까이 되니까 못 사 먹잖아. 그러면 이제 노브랜드가 또 가까워요. 제가 사는 동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노브랜드가 진짜 뭐 슬리퍼 신고 그냥 쫄래쫄래 한 몇 분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노브랜드가 있어서 수시로 거길 가거든요. 그럼 가면은 이 행사 프로모션을 정기적으로 해요. 매주나 아니면 이렇게 뭐 주 단위인가 보름 단위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막 원 플러스 원 행사부터 해서 뭐 이제 자주 사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노브랜드가 원래는 사람이 엄청 많지 않았는데 마트들이 없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이 노브랜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상권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거머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동네 상권이 이제 무너지니까 결국엔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다 차지하는 뭐 이제 약간 그런 양상이거든요.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그 노브랜드는 아마 직영일 것 같아요. 왜냐면 노브랜드가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 코로나 때쯤에 이 가맹 사업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목 상권과 이제 동네 상권을 이게 대기업들이 다 해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출점을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노브랜드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같이 이제 대기업이 하고 있는 뭐 편의점도 똑같지만 사실 편의점도 다 대기업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세븐일레븐 하면 롯데가 하는 거고 CU 하면은 뭐 BGF가 하는 거고 뭐 다 뭐 그 이제 중앙일보사 이제 어떻게 보면 범 삼성계죠. 뭐 이렇듯이 뭐 아시다시피 뭐 GS25는 이제 LG 쪽에서 하는 거고 다 뭐 이제 대기업이 하는 거 아닐까. 이마트24 편의점도 이제 이마트 이제 신세계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 있는 자본이 있는 대기업들이 다 이제 해먹는 건데 뭐 어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이 갖고 온 게 이제 티즐 제로 피치 얼그레이예요. 제가 이 피즐이래. 이 티즐에서 나오는 이 시리즈가 세 가지인가 있어. 뭐 라임 민트 그다음에 뭐 자몽 뭐 어쩌고 하고서 이제 지금 이게 피치 얼그레이인데 개인적으로 이 피치 얼그레이랑 자몽이 좀 제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은데 맞나? 하여튼 이거 사진 하나 찍고 찰칵 네 인증샷 찍고 이게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니까 이런 걸 하면은 보통 이 페트병 하나에 한 800원? 뭐 800원 정도 됩니다. 800원이면 비싼 건 아니거든요. 뭐 편의점 같은 데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노브랜드가 갖고 뭐 새로운 상품 프로모션 하면 이렇게 다 사서 먹어봐요. 그리고 뭐 과자 같은 것도 새로 나오면 먹어보고.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보면 과자나 뭐 이런 거 많이 세일 하거든요. 특히
뭐 이제 여름철 되니까 이제 비빔면 같은 거 행사 세일을 하니까 또 싸게 나오잖아. 원래 이게 정가 주려면 뭐 3,800원인가? 뭐 그 정도 하는데 지금 프로모션 하면은 뭐 2,700원. 뭐 가끔 이제 이마트래.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뭐 2,500원에도 파니까 그걸 또 쌀 때 좀 이렇게 집어오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주로 다니면서 봐요. 그러다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 제로 음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산음료도 있지만 이제 티 제품들 중에도 기본 당이 있는데 이 당이 이제 제로 슈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은 당이지. 당은 당인데 이게 몸에서 이제 당 흡수가 좀 덜 되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무식해서 나도 잘 몰라. 그냥 이 단맛을 내주지만 이제 당 흡수가 덜한 뭐 이제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보면은 티즐 제로 일단 액상차로 구분이 돼 있고요. 일단은 제조원이 삼양 패키징으로 나와 있고 유통 전문 판매원은 이제 웅진 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웅진에서 하는 제품이네요. 얼그레이 홍차 혼합 추출액 아쌈 홍차 인도산 들어가 있고 얼그레이 프렌치 블루 독일산 홍차라고 써 있고요. 향료 베르가모 향 들어가 있고 뭐 감미료, 복숭아 농축액, 구연산, 비타민 C, 홍차 추출 분말, 구연산 산나트륨, 수크린로스. 근데 뭐 이 당은 어떤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이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이거죠. 에리스 리톨 아닌가? 이거 아니었나? 뭐지? 저번에 노브랜드 뭐야. 머리가 이렇게 멈추고 있지? 그잖아요. 콜라, 제로 콜라에도 에리스 리톨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뇨인이 피해야 할 제로슈거 탄수화물로 알고 있어서, 뭐, 심장마비야, 뇌졸중, 뭐, 어쩌고저쩌고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로 음료들이 요새 이 에리스 리톨, 그러니까 설탕 대체 감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이게 들어있어요. 이걸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 한번 맛을 보면 이게 피치 얼그레이라서 그런지 약간 어떤 맛 나냐면 옛날 쌍팔년도 시절에 냉차 있죠, 냉차. 딱 냉차 맛 나요, 냉차. 진짜 약간 그 냉차 시키면 이 쌉싸름하니 이거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약간 설탕인데 쌉싸름한 설탕 사카린 사카린 약간 사카린 같은 그런 맛 있죠. 이게 사실 이게 그 설탕 대체 감미료가 이제 대표적인 게 사카린 아까 얘기했던 에리스리톨 뭐 이제 이런 거 올리고당 뭐 이제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스테비아도 요즘에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에리스 리톨인데, 저는 약간 이거 먹으면 약간 사카린처럼 그 뒤에 쌉싸름한 맛 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옛날에 이제 그런 그 감성이 느껴져. 이게 딱 먹으면. 그래서 제가 요게 좀 약간 묘하게 불량식품 맛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좋아요. 아, 시원하게 좋네. 또 뭔 개소리 하다 또 이걸 빠졌지? 아, 영화, 영화 얘기하다가, 영화 얘기하다가 또 개소리 하고 있어. 죄송해요, 여러분. 이 코치 카터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안 보신 분 계시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여기 이제 사무엘 잭슨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제 켄 카터로 나오는데, 이제 한때 이제 리치몬드 고교라고 하는, 이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고교 농구팀에 조금 이름을 날렸던 선수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나이가 든 거죠. 나이가 들고서 이제 스포츠 용품 같은 거를 운영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인데, 이 아들내미가 이제 고교 농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의 이제 장래를 걱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모님의 모습인데, 이 모교인 리치먼드 고교에서 이 농구팀 코치를 좀 맡아줄 수 없냐 어떤 이런 제의가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맡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맡게 된 동기가 이 리치먼드 고교가 이제 좀 가난한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좀 이제 문제아들이 많죠. 근데 문제아들이 많다 보니
이 반항적이고 말도 안 듣는 얘네들을 이제 농구팀으로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 친구들이 꼭 뭐 스포츠 선수로 성공하기를 바라기보단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어떤 목표를 통해 좀 방황하지 않고 청춘을 좀 바르게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교육받고 이제 졸업도 시키고 또 대학을 가거나 어떤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가도록 이제 도와주는 건데 어,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모습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고 뭐 유학 가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학교라고 하는 곳이 저도 물론 이제 지금은 거의 꼰대가 됐습니다만 제가 학창 시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대에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모습이 전혀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의도 중학교,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뭐 그냥 입시,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뭐 성적 위주의 어떤 이런 거였지. 뭐 네 인생을 좀 더 뭐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선 네가 어떤 선택을 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세대들은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냥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흘러갔지 어떤 뭐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좀 희생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어떤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런 코치 카트에 나오는 우리 카트 아저씨처럼 나도 이런 캐릭터로 한번 멋지게 늙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사실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원 강의를 하면서도 좀 부끄럽지 않은 강사로서 또 이제 바리스타로서 뭐 이렇게 뭐 유명해지고 뭔가 어떤 명예나 이런 걸 원하기보다는 좀 학원생들에게 어떤 좋은 롤모델을 제시해 주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상당히 어떤 주는 메시지도 있거니와 가끔 이 영화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런 작품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 외로 또 이런 작품들을 사람들이 잘 안 보시더라고. 제가 이제 그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런 컨텐츠를 약간 끄집어 와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킹덤 오브 헤븐 이런 영화 막 내가 정말 재밌게 봤어요. 뭐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그냥 뭐 어째 쟤뭔 개소리야? 막 이제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잘 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사람들마다 영화를 보는 취향이 다 다르니까 내가 보는 영화를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좀 두루두루 영화도 봤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처럼 관심이 별로 없다 뭐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냥 막연하게 요즘 이 영화가 생각이 좀 떠오르면서 이 커피를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좋은 어떤 강사, 어떤 좋은 선생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이번 주가 그 스승의 날이 껴있는 스승의 주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생각이 났다.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개소리 좀 펼쳐봤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요즘에 이런 제로 음료수들도 많이 나오고 그냥 제로 음료수 먹으면서 또 그냥 개소리 해봤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아시죠? 제 방송 원래 맨날 중구난방으로 개소리하다 끝나는 거. 근데 이게 약간 피치 얼그레이 티가 옛날 냉차 맛 나. 여기다 진짜 얼음만 넣어서 먹으면 딱 그 맛 날 것 같아. 한번 얼음을 넣어볼까? 제가 얼음 좀 갖고 와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얼음을 좀 넣었습니다. 얼음 넣으니까 약간 그 복숭아 아이스티 있죠? 복숭아 아이스티 맛이 상당히 많이 나요. 특히 이제 복숭아 아이스티 같은 게 이제 홍차를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홍차 파우더를 써서 이 아이스티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약간 홍차 우린물에다가 아이스티 그 파우더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약간 요런 맥락의 맛이 좀 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먹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홍차를 좀 우려요. 그러니까 찬물에 좀 우려놓고 아니면 이제 뜨거운 물 상태로 우려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립톤 아이스티 같은 걸 좀 풀어놓습니다. 복숭아 아이스티를 이제 그 홍차 추출액에다 이제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녹여가지고 이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시원하게 음용하면 딱 요런 맛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불량식품 같이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다 보니까 옛날 그 냉차 느낌도 사실 있어요.
뒤끝이 약간 그 쌉싸름하니 그 사카린 같은 거 먹었을 때 그 약간 그 단맛과 쌉싸름한 느낌이 참 연출되는 게 맛이 상당히 예스럽네요. 옛날에 그 냉차 같은 거 불량식품이라고 우리 내 어머니가 못 사 먹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한 20원인가? 20원인가 5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20원인가 내면은 아저씨가 그 새 컵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스테인레스 컵 같은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냉차를 이렇게 이렇게 국자 같은 걸로 한 스푼 퍼갖고 그 줍니다. 그럼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먹고면 이제 그 아저씨가 그걸 어디서 닦았는지는 안 닦았겠지? 뭐 대충 닦았을 텐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럼 불량식품 못 먹게 했어요. 너무 더럽다고 저런 거 절대 먹지 말라고 맨날 그랬는데 근데 옛날에는 사실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번데기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그게 또 약간 옛날 감성이 있어서 가끔은 이제 그런 게 좀 땡겨요. 뭐 아무튼 이 티즐에 대한 이제 제로 음료 약간 소개해봤고 그냥 요즘에 이제 저도 여러 강사 일을 하다 보니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간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진짜 이 좋은 선생과 아니면 좋은 어떤 강사로서의 어떤 롤 모델 뭐 이런 게 아마 이런 코치 카터가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면 좋을까? 물론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명대사들도 워낙 많이 나오는데 사실 기억에 남는 명대사는 없어요. 기억에 남는 명대사는 없는데 그냥 그 머리에서 막 이렇게 뭔가 맴돌긴 하는데 막 그렇게 막 내 머릿속에 각인돼 있지 않고 그냥 이 코치 카터의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애들이 이제 처음에 이 코치한테 막 개깁니다. 막 개기다가 코치 카터가 꺼지라고 그래요. 나가. 너 나가버려. 이제 그러면 나가시오. 뭐 이제 다 이래서 이제 애들 다 이제 막 문제아 같은 애들 다 내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다시 또 돌아와갖고 저 농구하고 싶어요. 막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슬램덩크의 정대만 같은 느낌인데 물론 이제 슬램덩크의 약간 갱생 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영화가 약간 갱생 문화하고는 좀 다른데 아무튼 약간 그 문제아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약간 그 슬램덩크 같은 느낌도 약간 있어요. 물론 얘네들이 막 엄청나게 프로급 선수들은 아닌데 근데 제법 그래도 좀 맨날 연패하다가 나중에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막 계속 승승장구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역 대회 우승은 못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이게 실화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거론하면서 이 친구는 뭐 어디 대학을 진학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나레이션 나오듯이 그 나중에 엔딩에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삶의 목표를 정해서 그래도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구나. 이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빈민가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 이제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거나 뭐 죽거나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 비참하게 끝난다.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 뭐 이제 이런 대사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사실 제가 커피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커피를 배우는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망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한테 커피 배우는 사람들이 망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뭐 안 망하게 하게끔 나름 조언이랍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얼마나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영화 생각이 자꾸 맴도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고요. 이제 커피 기사도 좀 나눠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커피 기사거리 또 좀 찾아볼까요? 어디 갔어? 스타벅스 관련 기사 한번 소개해보고 뭐 이제 좀 없으면 커피나 한번 리뷰해보고 오늘 방송 마쳐볼게요. 커피만 빼고 다 투자하는 스타벅스 코리아. 뭐 제가 뭐 자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볼게요. 한국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SCK 컴퍼니로 이름을 바꿨죠? 네. 존재감은 여전히 독보적이다. 원래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스타벅스를 뗐습니다. 그래서 SCK 컴퍼니를 바꿨는데 이제 이 스타벅스를 이제 지분을 인수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보를 약간 소개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스타벅스의 아시아 쪽 일본과 중국을 이제 놓고 보면
자체 로스팅 공장이 있는데 한국만 로스팅 공장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일본과 중국에는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이미 로스팅 공장이 있다. 스타벅스가 진출한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연간 매출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한국 정도라고 하는데 캐나다는 미국과 근접해 있다고 치더라도 한국에만 로스팅 공장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스팅 공장을 어떻게 보면 짓는 게 이제 투자인데 이런 양질의 커피를 위한 투자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뭐 이제 신세계 유니버스, 그러니까 신세계의 세계관을 넓혀가는 쪽으로만 이런 마케팅 쪽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커피 자체의 어떤 그 신뢰성, 커피의 맛과 품질을 위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냐, 뭐 약간 그런 취지의 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뭐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커피 자체를 통한 수익성보다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스타벅스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 시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의 그 어떤 관계성, 커피 자체의 맛의 변화와 품질 개선보다는 그냥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 그리고 어떤 문화적 행태,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어떤 신선한 자극, 뭐 이 정도 취지에서만 돈벌이 쪽으로만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우리나라의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신세계가 인수한 한국의 자체적인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행보 자체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한번 소개해 봤고요. 이 커피 기사거리도 별로 없네. 그냥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에이씨 안 해. 없어. 없어. 자, 마지막으로 커피 먹고 나 방송 쉴 거야. 나 배고파. 배고파. 진짜 배고파. 씨. 자, 오늘의 커피는 할리스 바닐라 딜라이트라는 라이트 로스트 스틱 커피입니다. 이 와이프가 선물로 줬고요. 와이프가 선물로 커피 잘 안 사주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준지 나도 잘 몰라. 일단 바닐라 딜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할리스를 대표하는 메뉴죠. 바닐라 라떼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제품이 몇 개 들어있는 거야? 10스틱? 10스틱, 10개? 10개 들어있는 걸로 나오는데, 스틱이, 10개. 10개라고 써있어요. 그럼 이게 10개 들어있으니까, 얼마야? 10개짜리는 얼마인지 안 나오네요? 얼마인가요? 뭐, 이거 뭐야? 이 제품이 얼마인지가 안 나오지? 왜 30개씩은 있는데 10개짜리는 없네? 10개. 라이트 10개. 왜 없지? 뭐 이건 10개는 안 파는 건가? 뭐야 이거? 10개짜리가 10개가 뭐 한 6만원, 7만원 하는 거 보면은 요 한 통에 한 7, 8천 원? 뭐 정도 하나 보네요. 일단 써있기로는, 커피 클럽 로스팅 센터. 이거 뭐야? 업소명 및 소재지. 커피 클럽 로스팅 센터의 업소라고 돼 있고, 이거 뭐야? 써있긴 할리스라고 써있는데, 업소명 및 소재지가 커피 클럽 로스팅 센터.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커피 클럽? 커피 클럽? 커피 클럽. 커피 클럽 로스팅. 로스팅 센터. 할리스의 커피 클럽 로스팅 센터. 파주시 문산읍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생산을 했다. 로 돼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을 봐야 알지. 일단 스틱 하나에 뜨거운 물을 100 이 뭐야? 안 보여. 100mg? 100mg이에요? 아니 글씨를 보이게 해야지. 100ml. 100ml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주마. 어떤 맛인지 내가 먹어봐 주겠어. 에?
자, 일단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비싸진 않고 일단 이 처음 먹어보고요. 어떤 음료인지 맛을 볼게요. 일단 상당히 단맛이 많이 나는데 약간 색깔은 딱 약간 맥심 모카 골드? 약간 바닐라 파우더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그 빅트레인이라고 해서 그 파우더 제조 회사에 있는데 빅트레인의 바닐라 파우더처럼 생겼는데 한번 뜨거운 물 부어 볼게요. 뜨거운 물을 살짝 얘기하는 대로 100ml만 부어서 녹여 보겠습니다. 100ml만 부어 가지고 뜨끈한 걸로 한번 먹어봐야지.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향 자체가 상당히 바닐라의 이 달콤한 향이 잘 나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나쁘지 않은데? 인증샷 찍고 마셔보겠어. 요즘에 워낙 이런 스틱형 커피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뭐 집에서 간편하게 먹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얼음으로 먹는 아이스 방식도 있네요. 한번 제가 따뜻한 것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오, 맛있다. 달큰한데? 그냥 믹스 커피 맛이에요. 뭐 바닐라 향까지라고 느끼기보단 그냥 믹스 커피 맛과 믹스 커피 향이 납니다. 여기 써있기로도 식물성 크림, 물엿, 가공 유지, 외국산, 다 인도, 설탕, 인스턴트 커피, 가공 유지, 탈지 분유, 식물성 크림, 뭐 어쩌고저쩌고 바닐라 추출물, 천연 향료가 약간 들어가긴 합니다만 거의 다 뭐 식물성 크림, 탈지 분유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맛 자체가 그냥 믹스 커피 맛이에요. 조금 더 단향과 단맛이 조금 더 많이 나고 딱 믹스로 먹기 딱 좋은 달큰한 맛. 상당히 이게 그 약간 그 맥심 슈프림 골드와 느낌이 비슷합니다. 약간 뉘앙스 자체가. 근데 맛 자체는 슈프림 골드가 좀 더 단 것 같고요. 얘도 만만치 않은데? 맛있네. 달큰합니다. 여기 우유 부으면 되게 맛있. 제가 우유 부어볼게요. 그냥 먹어도 상당히 맛있어요. 따뜻해서. 여기다 약간 살짝 우유를 살짝만 넣을게요. 괜찮은데요? 일단 커피 자체가 워낙 달기 때문에 우유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너무 많이 넣으면 되게 연해져서 밍밍해지니까 우유 좀만 넣으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 조금만 넣으면 약간 식혀주는 것도 있지만 그 라떼류 느낌도 잘 나고 맛있다. 이거 약간 겨울에 먹기 좋을 것 같아. 겨울에 아이스로도 한번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물을 좀 많이 타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맛이 지배적이라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 달큰한 믹스 커피에 유크림 맛이나 바닐라 단향들이 더 많이 풍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 먹기 무난합니다. 딱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믹스 커피 맛이라 저도 일단 먹었는데 상당히 맛있어. 진짜 괜찮네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달아가지고 좀 이제 단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썩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많이 다니까 차라리 뭐 물을 조금 더 넣으시거나 우유를 타서 먹으면 어떨까. 근데 진짜 이게 당 땡길 때 보통 믹스 커피 같은 거 이제 당 땡기거나 이제 낮에 밥 먹고 나른하고 그럴 때 많이들 드시잖아요. 약간 휴식하실 때. 근데 입에 착착 감기는데? 이게 달큰하니까 입에 착착 감기네요. 그러니까 맛이 없지 않아요. 정말 달달하니 맛있어요. 근데 이게 이 달달한 거를 이제 좀 좋아하는 부류와 싫어하는 부류가 또 있잖아요. 저도 원래는 단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이게 배고플 때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배고플 때 먹으니까 상당히 이게 입에 착착 감겨요. 그래서 아무래도 배고파서 그런 것 같아. 배고파갖고 당 땡겨서 지금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원래 배고플 땐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 밥 먹을래 이제. 힘들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길게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길게 녹음하는 걸 뭐 그렇게 원할 것 같지도 않고, 그쵸?
혹시 저의 개소리를 길게 하는 걸 원하시는 분 없으시죠? 뭐든지 딱 적당한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는데 이제 점점 에어컨 없으면 안 되는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불과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 잘 안 틀었는데 지금 거의 에어컨 틀다시피 계속 켜고 있고요. 이제 날 더울 때 건강 관리 항상 조심하시고 또 요맘때가 이제 뭐 자외선 오존도 높고 그래서 밖에 나돌아다니기가 좀 애매한 때인 것 같아요. 그 밖에 나가돌면 일단 덥고 햇빛이 세니까 좀 나가기가 싫어질 텐데 요럴 때는 조금 해가 좀 질 때쯤 한 6시나 뭐 요때쯤 나가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밖에는 조금 환한데 이제 햇빛이 세지 않으니까 요때 산책하면서 뭐 외식도 좀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그럴 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조금은 여유를 가지면서 삶을 좀 즐기면서 살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아마 그런 삶을 바라겠죠. 근데 뭐 그런 삶이 안 되다 보니 뭐 약 올리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약 올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잠깐의 휴식이 있을 때 이러한 삶을 좀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좀 바쁘게 살잖아요. 저도 일할 때 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좀 돌이켜 보시면서 여유를 좀 가지고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삶을 좀 만끽해 보셨으면 어떨까 뭐 그런 취지에서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 한 주간 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